39회 하늘 이불로 가고 498페이지에 자 이제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타이틀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출 문제에도. 그럼 자 문제 보면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는데 1기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에 발생한 부가가치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죠. 그럼 메인 매출장에서 지금 신용카드 매출 관련 세액 물어봤다는 건 과세거래라는 거죠. 그럼 매출에 우리 카드를 하면 되겠네요. 네, 못 찾으세요. 네. 자, 그럼 메인 매출장을 가서 자, 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매출에 카드 과세. 여기에 분기 분기 라인에서 세액 43만 원.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찾으셨나요? 자, 다음 두 번째 손익계산서 조회에서 전기분 2020년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어? 자, 그럼 영업이익률 물어봤으니까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다? 이 계산하는 거죠. 그럼 전기분이니까 그냥 우리 손익계산서로 가서 엔터 치면 12월 달 나와요. 그럼 매출액이 이 금액이고 매출액이 전기분 거 그리고 영업이익은 판관비 뺀 거니까 아래에 이 금액이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 7,198만 원을 나누기 매출액 이 금액을 나눠주고 100을 곱하고 자릿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 그러면 36.45가 나오네요. 그죠? 지금 어떤 숫자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36.45니까 답은 2번인 거네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세무 1급까지 공부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계산기를 꼭 한 개를 준비를 하세요. 근데 계산기를 사실 때는 일단 12자리나 14자리를 사셔야 되지 너무 예쁜 계산기로 10자리면 망해요. 나중에 10자리 사시면 본인 스스로 끝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12자리나 14자리가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계산기가 단순 단말 계산기는 시험에 가져갈 수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되는데 그래서 시험 때 계산기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계산기가 단순 단말 계산기죠. 이런 거. 근데 계산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시면 있는 거 쓰고 만약 하나 산다면 이렇게 1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2번을 제가 두 개 다 눌렀어요. 그리고 1번을 떼면 2번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내가 동시에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1번을 떼면 1번, 2번이 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나오면 나중에 계산기를 빠르게 치다가 살짝 겹쳤을 때 그 숫자가 비어요. 그래서 안 비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살짝 겹치는 거지 누르는 순서는 있거든. 그리고 떼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오래 쓸 거라면 곱하기 2번이나 나누기 2번 눌렀을 때 그때 위에 K 붙는 거 사시면 좋아요.
그럼 나중에 현가 계수나 그런 것도 계산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자, 그 계산기 쓰는 방법 이거 그냥 뚜두둑 두드리면 되죠. 저는 화면에서 같이 보려고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 517페이지로 가서 517페이지에 회사는 이제 41회차 건강 마스크 자, 총계정 원장 조회 하반기 7월부터 12월 중에 상품 매출액이 금액이 가장 많았던 달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총계정 원장 가서 상품 매출을 일단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가서 장부에 여기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상품 매출로 선택하시고 하반기라고 이번엔 했으니까 7월부터 12월 이 중에서 가장 많았던 달 압도적인 달이 있네요. 11월 달.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예요.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할 것.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의 9번 칸이고 2기 확정이라는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 불러옵니다. 확인. 여기에서 지금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가 과세표준, 이 기간의 과세표준이라 그랬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AT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 마치 우리가 연습하는 건 우리 세무사의 시험인데 얘는 보면 조회 문제가 얘는 답은 안 적혀 있고 딱 이것만 적혀 있어요. 얘만. 이게 전산 회계 1급 조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 없이 문제가 이렇게만 적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보고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AT 시험은 어디 들어가라고 알려주니까 좀 편하죠, 확실히.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산 회계 1급을 위해서 연습한다고 보는 게 낫겠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좀 익혀야 되겠죠. 이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기출 문제 풀 때 마지막쯤에 여러분들 머리순환하게 저는 어떤 것 적혀 있으면 어디 들어갑니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계정 과목과 거래처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 가세요. 어떤 계정 과목 하면서 월 물어보면 총 계정 원장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어가니까 하세요라고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본 적 있어야 나중에 그 느낌이 더 잘 오겠죠. 그래서 AT 시험은 실제 기출 문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세무사 시험은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두 문제로 8점을 그냥 주는 느낌인데 세무사 시험은 또 지금처럼 번호 찍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글자를 금액과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수도 없어. 그래서
시간 모자라다는 사람이 억울에 미치려는 게 9점 빼고 가는 거죠. 그거 못 풀면. 여러분은 그럴 일 없어요. 시간이 부족할 리가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자, 533페이지로 갑시다. 533페이지. 컴퓨터에서는 42회차 지형 악기. 자, 533페이지.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 조회가 있네요. 4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매입 채무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 사람은 아마추어인가 봐. 여기 금액이 다 틀리면 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한두 개 정도는 같은 값이 있어야 또 옆에 것까지 볼 건데. 자, 그럼 재무상태표에 4월 달로 클릭하면, 자, 재무상태표에 4월 하면 4월 30일자로 나오고,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나오는 건 제출용이었죠. 그럼 제출용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억 3,052만 4,640원. 그럼 일단 답은 3번이죠. 그리고 아래 매입 채무 봐도 3번이죠. 근데 전 정말 시험 볼 때 제 스타일이 딱 보고 틀린데 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해 안 찾아요, 저는. 그죠? 자, 다음 바드럼 현황 조회가 있네요. 바드럼 중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래처는. 그럼 바드럼 현황에서 만기일별로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엔터 치니까 하나만 나오네요. 하늘채고가.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553페이지로 갑시다. 553페이지. 회사는 43회. 자, 손익계산서 조회. 이거 우리 앞에 했던 거랑 같은 거다, 그죠? 영업이익률, 정기분과 가지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러면 소수점 없이 손익계산서에서 정기분과니까 먼저 영업이익이 3,960만 원. 이걸 매출액으로 나누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야 16%가 나오는데. 자, 다음 그럼 답 4번이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정신고 기간에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일기 예정인 1월부터 3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들만 있네요. 그럼 여기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곳은 압도적으로 자전거 총판. 답은 2번이 되네요. 다음 교재 570페이지. 회사는 3644. 자, 되셨죠? 자, 손익계산서 조회인데 12월 말 현재 보험료는 전기 대비 얼마나 증가하였나? 그럼 손익계산서에 가서 12월 엔터 치면 12월이고 보험료 이걸 물어봤네요. 얼마나 증가했냐? 그럼 얘 둘이 차이죠? 그러면 얘 빼기 얘 하면 자 금액이 400. 저 엉뚱한 라인 가지고 했나? 아니죠? 얘 맞죠? 응. 자 보험료 얘 빼기 얘를 하면 지금 439만 6천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 신고서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16번 보면 돼요. 부가가치 신고서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일기 확정 기간이라고 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400만 원이 답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책에 있는 조회 문제 봤어요. 제가 좀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우리 그 FAT 1급 시험 가지고 보면 실기가 70점인데 기초정보관리가 10점 쉬웠잖아. 기초정보관리 그죠? 그리고 방금 조회 문제 두 개도 할만하죠. 일단 그거 열어놓고 들여다보면 보일 거잖아 결국은. 그러면 일단 18점은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시험이니까 얘가 결과들이 다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저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제가 낮에 수업 한 반 중에 FAT 1급 시험 떨어지신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린 최초가 되지 맙시다. 알겠죠? 근데 최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귀찮아서 시험 안 보는 거예요. 저는 몇 명이 그랬어요. 자기 안 보고 싶다고 귀찮다고. 왜냐면 이제 세무사의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시험 보는데 시험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게 생각보다 피로도가 크다라는 걸 세무사의 시험 때 느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제 FAT 1급은 큰 자기한테 감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되냐 그러면 저는 그래도 모르니까 대충 보고 나오라 그러는데 다들 얼른 나오더라고. 빨리 끝내고 나오는데 근데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조금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399페이지로 가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기를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399페이지 우리 컴퓨터 회사는 이제 왔다 갔다 안 할 거예요. 3501번 우주산업 모의 1에 적혀 있죠. 주말에 심심하시면 나머지 모의고사까지 다 풀어버리면 이 책의 이론 문제 빼고는 다 풀어본 거죠. 그죠? 제가 이론 문제는 지금 안 푸는 이유가 나중에 제가 좀 더 많이 알려줄 거라 그랬죠. 다음 주부터. 그 내용까지 듣고 나서 보면 풀릴 게 지금 보면 뭐 말인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론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나중 되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우주산업으로 가고, 자, 먼저 저와 같이 한 회차는 저와 같이 풀고 또 2단 회차는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어느 부분까지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죠. 그럼 자료 설명 보면 우주산업은 사업장을 이전하고 서초세무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다. 회사 등록 메뉴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시오. 사업장을 이전했네. 그럼 우리 회사의 정보는 회사 등록에 가서, 자, 여기 우리 회사 되어 있죠. 여기에 강남이었는데, 자, 우리는 주소가 F2번 눌러서 강남대로 160-2 얘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얘도 바뀌라고. 얘가 안 바뀌면 직접 바꿔줘야 됐겠죠. 이 앞에 강남으로 돼 있었죠. 이거 하기 전에 강남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 세무서가. 근데 만약에 우편번호 생략하라 적혀 있어도 저는 찾을 F2번으로 찾을 거예요. 얘 알아서 바뀌라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F2번 눌러서 앞에는 강남구였기 때문에 강남세무서 돼 있었거든. 그럼 서초로 관할세무서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이전하면 관할세무서도 따라 이전된다. 다른 구로 가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는 끝났고, 다음 2번. 개정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2021년부터 회계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평가 문제는 240번 소프트웨어 계정에 다음 적요를 등록하시오. 현금 적요, 대체 적요에 이 글자 써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코드 번호 240번 치면 그 위치로 가고, 그럼 소프트웨어에서 아래 1번 소프트웨어 구입 시 현금 지급, 다음 1번 성급금의 소프트웨어 대체. 이 두 개 써주기만 하면 되죠. 자, 다음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 재무상태표가 있고, 뭐 당연히 문제는 입력되어 있다, 오류 찾아 수정해라죠. 그럼 자, 왼쪽 페이지부터 열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열고, 자 일단 딱 시작하는데 유동자산부터 금액이 틀려요.
그죠? 그럼 당좌 자산은 금액이 틀리네요. 당좌 자산에서도. 그죠? 그럼 당좌 자산 현금부터 봐야 되겠네요. 현금 3억 9,200, 당좌 예금 3천, 보통 예금 9,100, 단기 매매 증권 1,243만 원, 외상 매출금 4억 1,520만 원 맞는데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이 안 보인다. 그죠? 그럼 제일 아래 빈칸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몇 번이죠? 그렇죠. 109번이죠. 다음 번호 224만 원을 써주고, 그리고 그 아래 받을 530만 원 일치하니까, 자, 당좌자산 금액도 맞아졌죠. 다음 재고자산 금액도 맞으니까 이제 유동자산은 일치하네요. 근데 아직 할 일이 있어. 아래 차익이 있잖아. 차익이 없어야지 끝난 거죠. 이 문제는 아직 아래에 차익이 있죠. 그럼 이제 비유동 자산은 5천, 어이구 차이 왜 이렇게 커? 5,298만 원 있는데 엄청 많이 적혀 있죠. 그럼 비유동 자산부터 또 봐야겠네요. 유형 자산에서 투자 자산은 둘 다 없고 유형 자산에서 차이가 크네요. 자, 그럼 건물이 8천 적혀 있는데 800이죠. 문제 보니까 문제는 800이잖아. 얘 800으로 바꾸고, 그런 순간 바로 맞은 것 같아 느낌이. 그런 순간 바로 맞은 것 같아 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차익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럼 일단 맞는 같은 느낌 들죠? 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비품 뭐 이게 다 맞아서 비유동 자산 금액 일치하죠. 5,298만 원.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부채도 금액이 일치하네요. 5억 잉여금. 그러면 얘는 방그 두 부분만 체크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기초정보관리는 끝났고, 이제 다음 402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거래자료 입력.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영업부에서 사용할 문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어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할 것. 영수증 수치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일단 10만 원이네. 자, 그럼 8월 2일이죠. 자, 8월 2일 날, 자, 일반 전표 8월 2일 날 소모품을 지금 현금 구입하고 지급한 영수증이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고 차변에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할 거 800번 대 10만 원. 그럼 전체 메뉴로 가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로 가고, 여기에서 거래일자 2021년 8월 2일. 자, 이제 간이 영수증 보고 쓰는 거죠. 동아문구, 박명도,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금액, 소모품비. 이건 그냥 쭉 보고 입력하는 거고. 또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가서도 여기 10만 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들어와 있으면 이제 창 닫고 저장.
그러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다음 2번 징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항공권 발행이고 통합 영수증이 있고 영업부 사원 김용호가 중국으로 출장 가기 위하여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럼 지금 여기에는 지금 직원 출장비가 나간 건데 여기에 통합 영수증에서 항공권 영수증 의 금액이 이 금액이 있고 지금 이 금액 항공권 영수증이에요. 8월 3일 거고 그리고 아래 여행사 취급 수수료로 15,000원이 여기 15,000원이 또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는 카드는 신한카드로 결제했어요. 8월 3일날 얘는 모의고사 문제니까 뭐라고 혼내기는 좀 그런데 사실 이 15,000원은 여비교통비 처리해도 되고 수수료라고 처리해도 되고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조금 문제의 미스를 내뒀어요. 그럼 자, 얘가 원하는 건 얘는 그냥 전부 다를 여비교통비로 원하는 건데 시험 때는 절대 이렇게 어설프게 안 내요. 그럼 지금 이 두 금액 합친 금액 있죠? 33만 8,100원 더하기 15,000원 그럼 35만 3,100원이 여비교통비로 처리된 거죠. 신한카드사한테 돈 갚을 거예요. 날짜 8월 3일자로. 그러면 8월 3일날 차변에 여비교통비 35만 3,100원 대변에 미지급금의 신한카드사다. 다음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8월 9일날 570만 원이 들어왔어요. 기성물산과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럼 얘는 차변엔 보통예금 우리은행에 들어왔고 대변엔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선수금이 돼야 되겠죠. 계약금 받은 거잖아.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길성물산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통장 사본에 대한 거래는 이 거래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날 돈 들어왔다고 써야 될 거잖아. 장부에. 그죠? 그러면 일반 전표 8월 9일날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에 570만 원 들어왔고 대변에 선수금 길성물산 570만 원이다. 다음 4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 이번엔 350만 500원이 찾으신 금액 나갔죠.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한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추금 금액에는 이체 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는 이 금액이 나갔고
신한은행 당좌예금에는 350만원 들어오고 500원은 수수료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입력을 하면 자, 날짜가 8월 13일 날 돈 찾으신 금액이 있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에서 350만 500원이 나갔는데 당좌예금 신한은행에는 350만원만 들어왔고 그럼 차이나는 500원은 판관비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되셨죠? 자, 다음 어음에 의한 자금 관리인데 자, 오른쪽 8월 25일 매출처 세형물산의 외상 매출금 1,500만원 중 일부는 약속 어음으로 회수하였고 잔액은 자기합수표로 수령하였다. 거래자로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은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우리는 외상 매출금 1,500만원 지우는데 1,000만원은 어음 받았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매출 채권이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1,000만원 쓸 거고 차변에 나머지는 우리 자기합수표니까 현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8월 25일 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세형물산 1,500만원이고 차변에 받을 어음 세형물산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자금 관리해야지. F3번 받을 어음에 컷 올려놓고 F3번 자, 우리 약속 어음 받았죠. 지금 전자어음 아니죠. 책 문제 보시면 그럼 이제 어음 번호 차카 567-38123 세형물산 본인이 발행한 거고 발행일자는 오늘 8월 25일 만기는 2022년 1월 25일 지급은행은 신한은행 개운동 지점 이렇게 약속 어음에 어음번호 만기일자 지급은행 지점 이렇게까지만 써주면 되겠네요. 어음 보고 자 다음 6번 단기매매 증권 구입 및 매각 3월 2일날 천주 단가 6,000원 액면가 5,000원 매입금액 600만원 단기매매 차익 목적 자 8월 30일날 회사는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한의 주식 전부를 주당 5,000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방금 위에 이 라인 보고는 제가 뭔 상인지 몰랐어요 사실. 그럼 지금 얘 주당 5,000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얘 이 생각해야지. 얘 3월 2일 날 살 때 장부에 600만 원이라고 적어둔 거죠. 6천 원씩 사서. 그럼 60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지우고 주당 우리는 1000주인데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0만 원을 보통 예금 받았다는 거잖아. 차변에. 그죠? 그럼 우리는 10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매각하는 날 8월 30일 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장부에 600만 원 적혀 있는 건데 오늘 차변에 얘를 팔고 우리 은행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100만 원 나왔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대금 중 6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우리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차변에 6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날짜 9월 1일자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자, 11번 매출과세고 자, 유선 전화기 300개 2만 원. 거래처는 영진상사고 분계는 호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여기 비워두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대금은 차변에 현금으로 60만 원, 나머지는 외상이다. 이렇게 분계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날짜 9월 1일자 거였죠. 예, 앞에 체크하고 전자 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어제 하루 안 보고 오랜만에 봤다고 또 살짝 낯설죠. 그죠? 얘네들이 참 신기해요. 꾸준히 안 봐주면 이상하게 볼 때마다 낯설게 보여요. 근데 또 이 다음 시간부터는 또 얘네들이 친숙할 거예요. 참 신기한 애들이더라고.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